뭐 이렇게 쭉 적어 나가니까 상당히 많네요.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이게 아마 두 번째 사기일 겁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민족 경제는 없습니다. 한반도에는 사회주의 경제가 있고 시장 경제가 있습니다. 민족 경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민족 경제가 있으려면은 공통된 화폐가 있어야 됩니다. 중앙은행이 있어야 돼요. 남북 간에 물물 교환을 하지 말고 화폐로서 서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그게 민족 경제죠. 없는 걸 있다고 해놓고 민족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도 또 균형 발전을 하자고 하네요. 균형 발전하려면은 남한이 1인당 3만 달러니까 그걸 깎아가지고 1인당 16,000달러로 만들고 반토막을 내가 나머지는 북한에 갖다 주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16,000달러, 남한 16,000달러. 요게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번영이라고 했어요. 이 세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번영. 6.15선언, 14선언, 판문점선언에 계속 요 말이 들어갑니다. 이 말은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 파멸입니다. 공동 파멸. 그럼 공동 파멸되는 거예요. 이런 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잘못 쓰여가지고 민족이 꽤 괜찮은 말인데 민족이란 말을 사기치는데 제일 잘 먹히는 용어로 써먹으니까 막 넘어갑니다. 이 가짜 민족주의와의 사상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짜 민족주의의 정체를 폭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국회에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심재철 의원이 주관하고 자유민주연구원도 하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위반 사례 발표회를 했습니다. 사례 발표. 제가 요 기조 발표를 했는데 요걸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정리를 하니까 책 한 권 분량이 나왔어요. 헌법 위반 하나만 하면은 탄핵됩니다. 근데 헌법 위반이 너무가 많아요. 이렇게 많습니다. 정리를 하니까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사람 쓴 것도 있어요.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위반은 전면적으로 일상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 헌법 위반은 실수로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말을 요약한 것이 촛불혁명이다. 촛불혁명이란 말이 헌법 질서 파괴라는 뜻입니다. 혁명이라는 말을 쓰면은 그 나라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단절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혁명입니다. 혁명은 뭐냐?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혁명입니다. 국어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집권 세력이 혁명하겠다고 하면은 국민은 그 혁명을 진압해야 합니다. 또는 저항해야 해요. 또는 견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이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다. 건국의 정통성, 정체성, 정당성을 다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 헌법이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뿌리 뽑으려고 합니다. 뿌리를 뽑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잘 뽑혀지진 않지. 그러나 상처는 납니다. 상처. 이것을 모처럼 정리를 해가지고 요거를 조갑제닷컴에 들어오면은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부고 이거보다 더 많아요. 책 한 권 분량입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프리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많이 주변에 돌리십시오. 요거는 실비로 3,000원에 지금 사실 수 있고, 전문을 하려면 그냥 공짜로 프린트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해가지고 주변에 한번 이렇게 나눠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사올 수 있는 방법은 총을 들 수 없으니까, 뭐 미국처럼 총기 휴대를 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하니까 헌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헌법으로. 헌법은 활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헌법을 불러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헌법은 항상 잠들고 있습니다. 헌법은 평소에 잠잡니다. 그런데 헌법이 도둑맞게 생겼다. 헌법이 살해당하게 생겼다. 그러면 헌법을 흔들어서 막 깨워야죠. 큰일 났다. 일어나야 한다. 네가 옆에 가지고 있는 근사한 칼이 있지 않느냐. 칼을 들고 일어나라. 헌법의 칼입니다. 헌법을 흔들어 깨우려면 뭘 알아야죠. 알아야죠. 헌법이 깨어나서 왜 흔들었느냐 할 때 너의 영혼을 도려내고 심장을 도려내고 사지를 묶으려고 하는 자가 있으니까 칼을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눈을 뜨고 칼을 들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의 칼로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 헌법 파괴는 언젠가는 반드시 헌법적 단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 한. 그러려면은 헌법 위반 사례를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한 10개 정도는 머리에 싹 외우고 있어야 돼요. 국제정세가 미국, 중국 대결 구도로 가고 있고 남북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정은이가 서울 못 온다는 게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김정은이가 서울에 못 오는 이유를 한번 꼽아보면 김정은이가 남쪽에서는 계속 오라고 하지만은 김정은이가 계산을 해보니까 위험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제일 신경 쓰는 거는 이겁니다. 서울에 가면은 인공기를 들고 한반도기를 들고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이 한 100만 명은 돼야 될 텐데 그래야 좋은 그림이 찍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을 지도자로 칭송하는 남한 주민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있다라고 그림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권이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혹시 부산을 방문한다고 할 때 부산에서 한 50만 명 거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인공기 들고 한반도기 들고.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죠. 한국 사람들이 분별력이 망가졌다고 하지만은 거기까지 갈 준비가 안 돼 있죠. 아직. 또 그렇게 동원한다면은 이 동원하는 정권은 뭐가 되는 겁니까? 김정은을 상수를 들고 환영해야 하는 그게 그 자체가 국가보안법 7조 위반입니다. 7조구나. 국가보안법 7조 위반입니다. 반국가 단체 수교 고무 찬양 징역 2년 이하의 처합니다. 그걸 보고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잡아넣지 않으면은 국가보안법 11조 특수직무유기 이건 한 징역 한 10년 이하쯤 될 거예요. 법이 아직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안 되는 거. 그리고 서울에 와서 뭔가 얻어서 가는 게 있어야죠. 지금 제일 원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원하는 것은 이번 겨울을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이번 겨울을 어떻게 돌파하냐. 대북 제재가 이게 안 풀립니다.
트럼프가 계속 약을 올립니다. 한쪽으로는 김정은 좋아한다고 그러고 김정은과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졌다고 그러는데 대북 제재는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대북 제재 위반하면은 아까 JTE 경우에 그렇지만은 그냥 막 회사 문을 닫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한쪽으로는 웃고 한쪽으로는 아주 막 올가매고